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 바로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당뇨는 단 것만 안 먹으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지 않나요? 만약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당뇨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몰랐던 당뇨의 진짜 원인부터 약을 줄이거나 심지어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최신 논문까지 병원 진료실에서는 듣기 힘들었던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이래서 혈당이 안 잡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표를 받아들고 당뇨 전 단계라거나 당뇨 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덜컥 겁부터 먹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고 과일을 끊고 믹스커피를 끊으시죠. 물론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관리하는데도 공복 혈당이 100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최신 연구들은 그 이유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몸속의 시스템이 고장났기 때문인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시스템을 고치는 열쇠, 바로 인슐린 저항성과 근육 호르몬, 그리고 식사 순서의 생화학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당뇨약의 개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밥을 드실 때 반찬부터 드시나요? 아니면 밥부터 드시나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 습관 하나가 내 췌장의 수명을 결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코넬 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탄수화물을 먼저 먹느냐,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느냐에 따라 식후 혈당이 무려 73%나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7.3%가 아니라 73%요. 이것은 당뇨약 하나를 먹는 것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우리가 흔히 골고루 먹어라 라는 말은 들었지만 순서대로 먹어라 라는 말은 잘 못 들었잖아요. 최신 의학은 이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빈속에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먼저 넣으면 위장은 이걸 아주 빠르게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듭니다. 순식간에 혈관으로 설탕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셈이죠. 그럼 우리 몸의 췌장은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폭포수처럼 뿜어냅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런데 채소의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이섬유가 위장벽에 그물망 같은 코팅을 만듭니다. 그 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은 이 그물망에 걸려서 아주 천천히 흡수되죠. 마치 댐이 물을 가두었다가 천천히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말하는 거꾸로 식사법의 핵심 원리입니다. 식사 순서만큼이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허벅지입니다. 아니, 당뇨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웬 허벅지 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연세대 의대 연구팀의 논문을 보면 허벅지 둘레가 1cm 줄어들 때마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남성은 8.3%, 여성은 9.6%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생기는 에너지를 근육이 빨아들여서 태워줘야 하는데 나이가 들어 근육이 빠지면 이 포도당이 갈 곳을 잃고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혈당이죠. 특히 허벅지는 우리 몸 근육의 3분의 2가 모여있는 가장 큰 당분 소각장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걱정되신다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스쿼트를 하거나 계단을 오르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과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당뇨 환자는 과일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과일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건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지만 껍질째 씹어 먹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호주 에디스코안 대학 연구팀이 5년 동안 7,000명을 추적 관찰했는데요. 적당량의 생과일을 매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당뇨 위험이 36%나 낮았다고 합니다. 과일 속의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기 때문이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식후에 디저트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이나 식사와 식사 사이 공복에 에피타이저처럼 드셔야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과 반쪽, 배 4분의 1쪽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하지만 꼭 아셔야 할 최신 기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서 피를 봐야만 혈당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동전만한 센서를 팔뚝에 딱 붙여놓으면 24시간 내내 스마트폰으로 내 혈당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기가 보급되면서 의사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실체입니다.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밥만 먹으면 혈당이 200, 300까지 치솟았다가 똑 떨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이런 분들은 건강검진에서는 정상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혈관이 설탕에 절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숨은 당뇨라고 하는데요. 내가 먹은 똑 한 조각, 믹스커피 한 잔이 내 몸에서 어떤 파도를 일으키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만큼 강력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의외의 당뇨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잠을 못 자면 피곤한 거지 당뇨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텐데요.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잠을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 8시간 자는 사람보다 당뇨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 이 녀석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서 혈당을 강제로 끌어올립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부족하니 노폐물이 쌓이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는 반드시 잠들어 있어야 멜라토닌이 나와서 인슐린을 도와줍니다. 당뇨약보다 중요한 게 꿀잠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뇨 관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완치라는 표현 대신 관해라는 말을 쓰는데요. 약을 쓰지 않고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최근 영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인 다이렉트 프로젝트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 6년 이내의 환자들이 체중을 10kg 이상 감량했을 때 무려 46%가 약 없이 정상 혈당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췌장의 지방이 빠지면서 베타세포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줍니다. 당뇨는 불치병이 아니라 내 몸의 지방을 걷어내고 근육을 채우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가역적인 상태라는 것이 최신 의학의 결론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장 지방을 줄이면 췌장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뇨 관리는 숙제가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첫째, 밥보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는 거꾸로 식사를 하세요. 둘째, 허벅지 근육을 지키기 위해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단을 오르세요. 셋째, 과일은 갈지 말고 씹어서 식전에 드세요. 넷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이 4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혈관은 10년, 20년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주는 약도 중요하지만 내 생활 속에서 만드는 이 작은 변화들이야말로 진짜 명약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은 아는 만큼 보이고 실천하는 만큼 지켜집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거나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되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